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기 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전기 물리적 인자를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의 질환과 병변을 다스린다. 이러한 관점 하에 전기 물리학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기 물리의학 분야에서 특히나 고주파 영역, 고주파를 이용한 전기 물리학 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단파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주파, 이 물리치료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주파 영역의 첫 번째는 단파죠. 단파, 그 다음에 극초단파, 그리고 초음파. 물론 초음파는 음파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따로 책을 또는 학문을 분류하지 않고 전기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 자, 올해부터는 또 체외 충격파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고주파 영역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주파는 여러분들 특성이 예전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주파는 10만 헤르츠, 주파수 범위가 초당 10만 헤르츠가 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고주파 전류다 라고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쨌든 이 고주파 영역에서는 10만 아래의 주파수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10만 주파수보다 더 높은 그러한 물리적 인자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침투성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고주파 영역에 물리적 인자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신부 투열 작용이다. 제 마우스를 보시면 신부 투열 작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부 투열 모달리티들이다. 이렇게, 즉 오늘 배우는 단파, 또 다음에 배우는 극초단파, 그 다음에 초음파,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은 주파수 범위가 높기 때문에 깊은 조직 속의 통증이나 깊은 조직 속에 있는 조직의 힐링, 즉 치유를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앞전에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중주파라든지 저주파 같은 경우는 깊어봐야 한 1cm 그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1cm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거의 다 सब사이드 되면서 그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고 그렇게 되겠죠. 에너지 자체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주파수가 의미하는 게 에너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고주파 영역 때는 침투율 또는 투과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가 맥자가 적극 나전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순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X선, 감마선, 우주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물질은 다 뚫고 지나가는 투과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가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그런 것들을 찍잖아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고주파들은 주로 신부투열 작용에 좋다. 자, 그래서 신부투열 작용을 가지고 신부 조직의 통증과 조직을 치유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파, 극초단파, 초음파,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그 모달리티 중에 첫 번째로 단파 치료를 먼저 이제 할 것인데요. 단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면 short wave diadermy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 SWD. 자, 그래서 SWD 단파 투열 치료 이렇게 부릅니다. 임상에서는 또는 차팅을 할 때 SWD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차팅을 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그림으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단파는 이렇게 생겼고 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극초단파는
한쪽으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는 이런 그 초음파 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도자를 이용해서 조직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할 때, 물론 검사용도 있어요. 초음파는. 그렇지만 우리는 검사 파트가 아니고 치료 파트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 이렇게 고주파의 진동을 이용해서 심부 조직의 어떤 상처나 조직 치유를 또는 통증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체외 충격파, ESWT라고도 합니다. 약어로. 나중에 이제 배우니까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모달리티가 고주파 투열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파 투열 치료, 즉 SWD의 정의 및 개요. 아까도 말했듯이 숏웨이브 다이아덜미. 다이아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다이아라는 것은 투과하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덜미는 뭐예요? 열이잖아요. 그래서 통과해서 열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단파가 우리 인체를 투과해서 열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short wave diadermy SWD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의는 3에서 30 메가헤르츠 고주파 범위의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전도열을 발생시켜서 몸속 깊은 심부 조직에 열을 전달시켜 치료하는 전기치료의 한 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되어 있네요. 글자가. 자, 그래서 3에서 30 메가헤르츠면은 300만에서 3000만이죠. 초당 300만에서 3000만 번을 이렇게 파동이 출현된다 이 말이에요. 1초에 파동, 즉 에너지 파동이 초당 300만 번에서 3000만 번을 파동의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파동의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파동이 갖고 있는, 즉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류 같은 경우는 연속 단파, 그 다음에 맥동 단파가 있다. 연속 단파인 경우는 계속 끊기지 않고 이렇게 투사되는 경우죠. 그렇죠. 자, 맥동 단파는 오다가 쉬다가 오다가 쉬다가 온 오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조사하는 단파와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쉬면서 이렇게 쏴주는 맥동 단파가 있다. 이 차이는 뒤쪽에서도 다시 본 내용이 나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주파수 같은 경우는 27.12MHz를 주로 많이 쓴다. 물론 아까 뭐 저런 그 위쪽에서 주파수 범위를 얘기는 했지만 주로 많이 쓰는 주파수는 27.12를 많이 쓴다. 메가헤르츠죠. 27.12. 뭐 뒤에는 뭐 자르고 본다 하더라도 보통 2700만 헤르츠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m이 메가, 즉 100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2700만이겠죠. 소수점 이하는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치고 2700만. 자, 그래서 초당 2700만 헤르츠가 이제 맥동 단파, 우리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치료용 주파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동 단파, 이 우리가 지금 단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단파를 발생하는 그런 발생 장치를 알아보도록 하죠. 뭐 이런 것들은 또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죠. 국가고시에. 뭐 극조단파와 단파의 발생 장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주요 그 단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뭐냐? 바로 이 진동 회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단파를 발생시키는 주요 장치는 바로 이 진동회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우기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을 넣고, 자, 그래서 진동회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다른 것보다 진동회로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원 공급회로, 진동회로, 증폭기, 환자회로. 환자회로는 다른 말로 또 공명회로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서 실제로 단파를 발생시키는 주된 장치는 두 번째에 있는 진동회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써놨죠, 제가. 실질적인 단파 에너지 발생 장치는 진동회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책마다 교과서별로 우리 책에는 지금 진동기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뭐 다른 출판사에는 진동회로, 또 어디는 진동 튜브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진공관 이렇게도 이렇게 돼 있는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용어가 다른데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들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주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회로도 아까 있었죠. 여기 보게 된 네 번째 환자회로를 우리가 공명회로라고 하는데, 자, 인체를 가운데 사이에 두고 양 옆에서 진동회로가 위치를 해 인체 내에서 전자기파 공명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환자회로라고도 해요. 또는 공명회로.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단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우리가 도자라고도 하고 정극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이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인체 내에서 전자기파에 공명이 일어난다. 공명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회로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회로 또는 공명회로에서는 인체가 이 회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인체가 이 회로의 일부, 파트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도 그렇죠. 이 회로, 전체 회로 안에 인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체가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 회로 안에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자 회로 또는 공명 회로 안에서 이렇게 인체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파의 발생 장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파 투열 치료에서 이 이제 고주파라고 했잖아요. 침투율이 좋지만 물론 에너지가 높으니까 인체 내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침투율은 좋지만, 물론 근데 이제 주파수가 높으니까 진동을 초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진동을 파동이 많이 한다는 것은 진동을 하면서 우리 인체 내로 들어가면서 우리 인체 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분자들, 조직 내 분자들과 충돌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원자나 분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되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고주파 심부 투열 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깊게 들어가면서 열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열은 어디서 온 거예요? 최초로 쏴주는 그 전자기파가 우리 몸의 원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열로 전환된 거죠. 전환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이 발생되는 기전이 뭐냐? 그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온의 진동, 두 번째는 쌍극자 회전, 세 번째는 전자구름의 뒤틀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기전을.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뒤쪽에 극초단파가 또 다시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잖아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온의 진동 첫 번째,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고주파를 인체 내에다 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열 발생이 되는 가장 주된 기전이라고 했어요. 주된 기전.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기전이 뭐냐 하면 이 이온의 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복사된 전자기파가 인체 내 원자에 흡수되며 이온화시키고 조사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조직 내 이온의 진동이 증가되면서 무작위 운동 및 그로 인한 충돌 증가로 열 발생량 증가. 자, 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는 원래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적으로. 자, 그런데 에너지를 얻거나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얻으면 전자가 그 원자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죠. 최외곽, 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전자가. 자, 거꾸로 전자를 또 이렇게 얻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에너지를 잃게 되면 전자를 또 얻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온 전자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 궤도에서 그 원자 궤도의 만유인력에 잡혀 있었던 최외곽 전자가 밖에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가 최외곽 궤도를 유지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최외곽을 돌고 있던 전자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전자가 바깥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진동을 하는 거죠. 요동을. 자꾸 벗어나려고, 원자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움직임도 이렇게 커지고, 진동이 커지면서 주변의 원자들과 또는 뭐 새롭게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파동과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내가 늘 수업 시간에 말 많이 하잖아요. 라면 끓일 때 물이 에너지를 가하면 냄비에, 그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어때요? 처음보다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그쵸? 그 물 분자의 사슬에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뭐 산소나 수소나 이런 그런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들에는 그 최외곽에 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자꾸 적용이 되니까, 서플라이가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자꾸 원자의 진동이 커지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려고,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계속 그런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온의 진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쌍극자 회전이에요. 인체 내에는 우리 몸을 뭐 60%, 뭐 65%, 70% 가깝게 수분이 함유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되게 물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띄워놨지만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H2O, 즉 O 가운데 O 산소 원자와 양 옆에 이런 각도를 가지고,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이 되게 됐을 때 쌍극자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전자기파가 이렇게, 제 마우스를 봐보세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이제 전류들, 즉 전자들의 흐름이죠. 전자들의 흐름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E-라고 쓰잖아요. 마이너스의 전자가 뭐 이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들의 알갱이들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었던 이 쌍극자도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겠죠. 이 그림 상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뭐 태풍처럼 쌍극자의 회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쌍극자들이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천억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 전류가 흘러가는 그 국소 부분에.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이런 쌍극자, 뭐 물 분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체 내 수분 분자들이 이렇게 돌다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충돌될 거 아니에요. 부딪힐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쌍극자 회전에 의한 열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쌍극자 회전이다. 세 번째는 이제 전자구름의 뒤틀림이다. 뭐 사실은 뭐 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쓴 것 같은데,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자의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어떤 그 위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어떤 코스모스 같이 그렸었잖아요. 우리가 원자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원자 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자 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모형도 그렇게 바꾸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헛갈린다. 그냥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런데 이후에는 지금 개념이 바뀌었죠. 지금 뭐 제1 전자궤도, 제2 전자궤도, 제3 전자궤도, 뭐 이 궤도 어딘가에 확률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무수히 많은 어떤 점들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점들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 궤도 분포 내 어딘가에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자구름의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곳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쪽으로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원자의 전자구름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와 전자들은 마이너스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마이너스 전자들의 알갱이들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는 이거죠. 서로 밀어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원자 주변에 분포하고 있을 전자들의 어떤 그런 분포도가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끌어당기는 힘을 받게 되면서 뭐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반대쪽으로 쏠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자구름의 어떤 위치 분포도 배열이 우측 좌측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자석을 같은 N극 자석 부분으로 자석의 N극 부분에 갖다 대면 자석이 밀려나잖아요. 자, 그런데 N극 자석 부분을 가지고 S극에 있는 자석에 가까이 갖다 대면 어때요? 달라붙잖아요. 찰싹.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의 전자구름 모형을 기반으로 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 전자구름의 모형에 기반한 원자 상태에서 전류가 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자구름의 그 확률적 분포도가 뭐 왼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웃에 있는 원자들이나 뭐 분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전자구름의 뒤틀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단파 또 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극초단파의 열 발생 기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파 첫 번째 강의인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2차시 강의에서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